오늘의 핫쌈입니다. 첫 번째 핫쌈, 실루엣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원희룡 전 지사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일단은 원 전 지사의 현재로서는 주장인데 유동규, 구속돼 있는 유동규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집어던진 폰, 그래서 검찰이 한동안 못 찾았던 그 폰을 이재명 후보의 측근 지인이 가져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관계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정진상 외에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관여돼 있다. 백종선입니다. 백종선은 당시에 정진상과 통화를 하였고 유동규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백종선에 의해서 정진상과 유동규가 서로 연락하고 공조를 취하는 가운데 자살약 먹기, 핸드폰 던지기,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가는 증거 인멸, 핸드폰을 집어갔던 사람은 정진상 및 백종선의 지인입니다. 백종선은 이재명의 제1호 수행비서인 사람입니다. 자,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유동규 씨가 휴대폰을 집어던졌을 때 영상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보내드릴 텐데 그 휴대폰을 주워간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지인이 주워갔다라는 원희룡 전 지사의 주장은 던지고 주워가는 것도 짜고 치고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어제 원희룡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죠. 원희룡 본부장이 주장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정진상 현재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이미 확인이 됐죠. 그런데 정진상 부실장뿐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수행 비서였던 백종선 씨하고도 통화를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백종선 씨가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이재명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 됐을 때 처음으로 수행비서를 맡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4년 가까이 수행비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수행비서를 본인의 친남동생이 맡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재명 당시 시장, 지금 후보와는 뭐 굉장히 막역한 가까운 관계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받고 휴대폰을 던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들이 관여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 더 나아가서 원희룡 본부장 얘기는 그러고 나서 유동규 씨가 바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죠, 창밖으로. 근데 저희가 그 CCTV가 공개돼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한 남성이 그걸 바로 집어갑니다, 누군가가. 그런데 그걸 집어간 남성이 바로 정진상 부실장 그리고 백종선 씨와 잘 알고 있는 지인이다. 따라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영상 보면서 이재명 기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상이 저희가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장면입니다. 자, 이재명 기자, 지금 CCTV고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유동규 씨 핸드폰이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 핸드폰 맞습니다. 자, 누군가 집어갑니다. 근데 한 분이 그냥 지나가죠. 한 여성은 쳐다만 보고요. 또 다른 시민도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휴대전화 떨어졌네라고. 자, 이분도 시민. 자, 흰색 옷을 입은 이분. 근데 바로 주저하지 않고 집어서 어디론가 갑니다. 그런 지금 이제 원희룡 본부장은 저분이 바로 정진상 부실장 그리고 백종선 씨와 잘 아는 사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산을 쓰고 와서 CCTV에 본인을 노출 안 시키려고 했다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면 알다시피 비가 와서 다들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다시 한번 좀 테이프 좀 대관해주세요. 비디오 판독 들어갑니다. 다 우산을 썼는지 그렇죠. 당시의 날씨에 그분만 대해서. 우산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집어 던졌어요, 유동규가. 그리고 차가 유턴했고 저 차는 아무 관련 없는 차. 첫 번째 행인이 이제 지나갑니다. 첫 번째 행인 우산을 쓰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산 쓰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에 비가 와서 우산을 쓰는 거지 굳이 CCTV에 본인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썼다라는 어제 원희룡 본부장의 주장은 좀 제가 볼 때 좀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어 그러네요. 보이고. 지금 앞뒤 사람들 다 우산 쓰고 있다. 그렇죠.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 근데 분명한 건 저 남성의 얼굴이 확인이 안 된 건 분명하잖아요. 그것도 분명하죠. 그런데 어제 저 휴대전화를 사실 검찰은 못 찾았죠. 그런데 그것을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찾아서 포렌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기 남부청은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이 전혀 정진상 부실자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죠. 그래서 어제 남부경찰청에서 다시 한번 원희룡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쉽게 저것이 증거인멸을 위해서 유동규 씨가 아는 누군가가 가져간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희룡 전 지사가 폭로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특히 유동규 씨가 통화했다라는 백종선 누군지 함께 보시죠. 백종선 씨는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시절에 제1호 수행비서 측근 5인방 중 한 명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성남시 마을버스 회사에서 1억 2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 백종선 씨의 부인, 동생 등 성남시장 공보실, 성남시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바 있다. 저 백종선 씨의 지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라는 원희룡 현재 본부장이죠. 본부장의 주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유동규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정말로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측근 백종선 씨와 통화한 게 맞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 국감 때, 지난 10월 국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했는지도 저희가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유동규가 9월 4일 날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신문 봤습니다. 신문으로요? 네, 그 언론 그 인터넷 혹시 기사로 봤습니다. 정진상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신문 그 언론에 나온 걸 봤다니까요. 백종선 수행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전화 안 했습니다. 일단 이제 전화로 방금 말씀드린 유동규, 정진상, 백종선으로부터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건?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십시오.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로부터도 이 전화로 이 당시에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돼서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신문은 겁니까?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언론에 단한 걸 아니 받았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전화를 받은 제 것이 기억에는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네. 역시 유능한 변호사님 같습니다. 야, 지금 저 영상을 다시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에 대한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기억에는 없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라고 말을 발언을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정확히 이름을 대네요. 정진상, 백종선. 즉 유동규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후보의 2명의 측근과 통화했다는 걸 인지했느냐라는 국민의힘 야당 질문의 이름에 정진상, 백종선 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진상 씨와는 통화를 한 사실이 추후에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걸 보고 받았냐 못 받았느냐가 논란거리였는데, 자, 일단 김병 대변인,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원희룡 본부장이 얘기했던 내용을 저 때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유동규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정진상과 통화했다는 사실, 백종선과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미 국민의힘은 뭐 제보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저때 이제 국정감사 때 일이고요. 예. 그때의 상황이랑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겠죠. 그리고 지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1타강으로 국민께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 대장동에 관련된 각종 제보들이 아마 원희룡 후보에게 쏟아졌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귀해서 하나둘씩 살펴보게 되면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때도 이재명 후보가 아주 또박또박 답변하다가 본인에게 불편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게 뭐 10년 전, 2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불과 한 달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피해갑니다. 하지만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정진상,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했던 내용들은 또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수사는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엽적인 내용들을 파고 가다가 이 사건에 관련된 또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예. 한 안타까운 일들까지 벌어지게 됐었죠. 예.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지금 하나둘씩 제보를 받은 내용들로 꽤 신빙성 있는 내용을
원희룡 지금 본부장이 직접 나가서 언급을 할 정도면 관련된 사건이 진실이 아니라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과 관련돼서 본인은 떳떳하다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인 유동규 씨가 구속이 돼 있고 대장동에 관련이 돼 있지만 여기에 연결돼 있는 이재명 후보 지인들과의 연관성의 의혹들도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마디 말이 없는지 오늘쯤이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일단 원희룡 후보 본부장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원희룡 주장 사실무근이다. 백 씨는 현재 이 후보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유동규가 던진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 지금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은 뭐 유명인이거나 지인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건데 뭐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휴대폰을 주워간 사람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봤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은 현재 이런 건데 원희룡 본부장은 무언가 제보를 근거로 이런 폭로를 다시 했잖아요. 이거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일단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핸드폰이 길에 떨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주워가면 안 돼요. 이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은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결국 경찰이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여기 신형 아이폰이 아주 좋은 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탐심이 나서 이걸 가져가면 여기에 대한 내 책임을 갖다가 질 수밖에 없다. 처벌받습니까? 처벌받죠.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CCTV에서 봤지만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집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저게 높은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신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손은 됐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집어갔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저걸 집어갔을까 하는 의심은 충분히 되고 누군지 밝혀졌으니까 그 사람과 뭐 백종선 씨나 정진상 실장과의 관계를 경찰이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백종선 씨가 알려지지 않은 게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단 뭐 그 유명한 가수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제1호 수행 비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의 형인 이재선 씨가 정신병원 감금됐을 때에도 그때에도 이제 백종선 씨가 무슨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니까 만약에 진짜로 그 원희룡 그 본부장의 이야기처럼 백종선 씨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의심의 눈초리가 더 강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원희룡 본부장의 주장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